여러분 안녕하세요. HRD 비타 이소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면접 유형 중에요. PT 면접과 토론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순서로는요. 인사 담당자와 마음 나누기, 그리고 PT 면접 노하우 더하기, PT 면접 시에 나쁜 습관 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 면접 준비하기 순으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담당자 마음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던 그 토크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어떤 그 토크쇼를 보니까 아이들과 아버지가 함께 나와서 퀴즈를 푸는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그 TV에서 진행자가 거기에 나오는 그 아버님들께 그 라면을 한 그릇씩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라면을 먹고 그 라면의 맛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달라라고 하였는데요. 그 표현을 하는 것이 학생 여러분은 라면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뭐 국물이 맛있겠다, 아니면 라면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 정도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면에 대한 표현을 아버님들이 다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라면 참 맛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국물이 정말 끝내준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뒤에 있는 배우자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보 장모님 오셨나봐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말이 표현이 없다라고 해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고 표정으로 정말 맛있게 맛있는 표정을 지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볼까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아이스크림 사진이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을 보면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일단 달콤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맛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 아이스크림 같은 그 대상을 보고도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PT 면접 시에는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상대방들에게 받아들이는 느낌이라던가 전체적인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PT 면접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상상들을 하게 되나요? 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 혼자 서서 누군가에게 어떤 화면을 보면서 내지는 어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의 일반적인 정의는요, 청중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을 해서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PT 면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PT 면접은요, 일정한 주제가 면접 직전에 주어지게 되고요. 또 그 면접 직전에 주어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진행을 하는 면접 방식입니다. 흔히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나 지원자분들이 프레젠테이션 PT 면접이라고 하면 나 혼자 진행을 하고 나 혼자 이끌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많은 학생들이 말을 잘하면 된다, 아니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조금 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어디서 말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보다 자신감 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게 되겠죠.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사회, 경제, 정치적 이슈 뿐만이 아니라
해당 직무의 전문 지식 분야, 회사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주제는 물론 예측을 할 수도 없지만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주제가 선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기업 자체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문제거리에 대한 부분이 주제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여러 분야 및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업무 분야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습관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사항은요,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그리고 생각을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정리해서 이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해진 주제를 내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부분으로는 준비를 할 수가 없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업무 분야에 대한 부분으로는 충분히 준비를 해놓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비즈니스맨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업무 능력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평상시에 많이 해보지 않게 되면 매우 생소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힘들게 느끼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더 힘들게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레젠테이션 면접 시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연습을 충분히 해놓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면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 더 많이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거나 말을 더듬거나 말을 할 때 떨리는 사람, 그리고 처음에 오프닝 시작하는 시작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듣는 사람이 듣기에 조금 혼란스러운 그러한 사람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평소에 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 또 목소리가 유난히 작거나 너무 크게 말하는 사람 또한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요, 내가 나에게 어떤 강한 자신감을 줄 수가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지원자분들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에 임하면서 사실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사실은 제가 이쪽 분야를 잘 알고 있지는 않아서요 라고 자신감이 없는 듯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정말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PT 면접,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암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암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어 하나, 혹시라도 문장 하나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전체적인 부분이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뒤죽박죽이 된다거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키워드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시도를 여러 번 해봐야지만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요, 프레젠테이션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사실 또 잊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내가 혼자 진행을 하는 방식이 아닌 대화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는 하는데 대신 잘난 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하되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평범하게 말을 하고 쉽게 말을 하되 너무
품위 없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난해한 이론을 자꾸 난해한 어려운 이런 이론들을 자꾸 들먹이는 것 또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면접은요, 주제를 제시받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지만 합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에는요,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과 전달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요,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달은 그 발표자의 전달 기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말하는 방법이라던가요, 아니면 제스처,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시선 처리, 또 표정까지 갖추고 있는 어떤 의사 전달의 스킬, 그 기술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의 성공과 실패가 사실은 좌우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시선 처리라거나 아니면 자세,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상대방에게 신뢰감에 대한 거에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함께하는 청중들이 바라봤을 때 표현 방법에 대한 걸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사 담당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청중은 인사 담당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PT 면접을 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인사 담당자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한 예로는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에는 두 가지 차트가 같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차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기보다는 한 가지 정도만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표로 나와 있는 것을 그래프로 해서 조금 더 보기 쉽게 표현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알아보면요. 먼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적이라던가 듣는 대상이라던가 또 어떤 스토리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하고요. 그 표현 방법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차트나 그래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사 담당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요. 간혹 하다가 이제 PT 같은 경우는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조금 화려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색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색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의 눈을 피곤하게 하는 원색을 바탕색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PT 그 자료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곤하게 만드는 어떤 원색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는 것에 어떤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듣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일까요? 네, 바로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듣는 사람이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대한 부분, 연령, 그리고 뭐 인원수, 그리고 직급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청중의 유형은 어떠한지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어떤 스토리로 내가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스토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론에는요, 보통 주제라거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는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달 내용에 대한 것을 삽입을 하게 되고요. 결론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그 요약, 그리고 결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스토리를 전달할 때요, 뭐 어떤 교과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지식에 대한 부분으로 전달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물론 지식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전달을 하되, 그러한 지식에 대한 것을 나의 어떤 경험이나 또는 뭐 내 지인의 어떤 경험,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더
그 상대방들이 받아들이기에 상대방들이 듣기에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보여지는 것에 어떤 자세 또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옆에 이제 그림이 조금 보이죠? 예,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뒷짐을 진다. 그리고 팔짱을 낀다. 그리고 연단에 기대게 된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손을 움직인다. 엉덩이를 잡게 된다. 또는 이상한 위치에 손을 잘못 놓는다. 또 앞뒤 좌우로 흔들지 말 것이라고 해서요. 이러한 자세를 취하시면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요.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 내용과 그리고 이야기하는 나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내가 어떤 손의 제스처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어떤 습관적인 제스처의 어떤 행동 같은 걸 취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청중들도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정신이 조금 분산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내가 제공하는 어떤 정보에 대한 신뢰성 또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에 대한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같이 한번 생각을 꼭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시선은요, 청중에게, 그리고 턱은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턱을 아래 위로 치켜 올린다거나 아니면 내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턱은 약간 힘을 줘서 조금 당기는 정도로만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세 같은 경우는 머리, 등, 허리, 가슴을 펴서 허리에 힘을 주고 서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손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스처는요, 너무 다양한 제스처를 취하시기보다는 어떤 정해진 일정한 어떤 제스처를 정해 놓으시고 그 정해진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약간 강한 제스처를,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어떤 조금 더 강한 제스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다리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이제 다리는 긴장을 너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어떤 습관적인 행동 때문에 짝다리를 짚는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떤다거나 구두 소리를 내면서 다리를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리는 어깨폭 정도를 벌려주신 상태에서요.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선 같은 경우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자신이 없게 된 경우에 사람들과의 어떤 시선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시선 같은 경우는 우선 제일 뒤에 앉은 사람과 시선을 한번 맞춰보시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그 제일 뒤에 앉은 사람과 시선을 맞추면서는 어떤 내가 그 공간 안에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목소리까지도 함께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청중, 조금이라도 표정이 좀 더 밝아 보이는 밝은 그런 청중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청중에게 시선을 한번 맞춰보는 것도 자신감 향상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의 어떤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에 어떤 도움을 조금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one sentence, one person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중과 1대1로 대화하는 기분을 지속하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과 계속적으로 시선을 맞춰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 같이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보여지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 발표하고 있는 그 발표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나는 이야기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프레젠테이션 어떤 능력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모습 만으로도 어떤 상대방은 신뢰감이라던가 전문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둔다면 용모 복장 또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에서 이미지 메이킹 시간에 이야기를 했겠지만 두발, 그리고 안경, 구두, 기타, 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프레젠테이션에 임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용모 복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미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두발은 단정하고 그리고 최대한 단정하면서도 깔끔하게 연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머리가 이렇게 뭐 짧다거나 단정하게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느껴서 뭐 그대로 그냥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젤이나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머리를 조금 고정시켜 준다거나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는 안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안경이 왜?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안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잘 닦여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구두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두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네, 알고 있겠지만 뭐 정장색에 맞는 구두 색깔도 물론 포함이 될 수가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구두 굽을 관리한다거나 구두의 어떤 그 깔끔함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어떤 평소에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두에 대한 것도 그러한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 그리고 복장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 PT 면접, 그리고 뭐 일반 면접을 본다라고 했을 때 복장은 어떻게 갖추는 것이 좋을까요? 네, 바로 복장 같은 경우도 깔끔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장의 차림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그 업무 특성이라던가 회사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생길 수는 있지만요. 정장을 너무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갖춰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장을 다 갖춰주시되 그 다림질이라거나 아니면 뭐 단출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살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장 착용을 해주시는 경우에 물론 뭐 깔끔함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스커트 정장을 입는 경우에는 스커트 길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커트 길이가 너무 짧게 되면 조금 그 일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 전문성이 조금 결여돼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스커트 길이가 너무 길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활동하는 부분에 조금 불편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길이는요, 무릎 정도 선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것, 그리고 H라인 스커트로 갖춰서 입어주시는 것이 가장 전문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지원자가 PT 면접에 임한다라고 하면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을 인사 담당자들이 조금 더 신뢰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에는 뭐 액세서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품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것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화려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갖춘 의상에 맞게끔 갖춰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색깔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눈에 띄는 색깔보다는 조금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너무 튀지 않는 색깔로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음성 연출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면 속도, 그리고 톤,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속도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말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또 톤이라고 하면 아나운서 톤이나 뭐 사회자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목소리 톤이 너무 높은지 너무 낮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내 음성 중에 상대방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는요, 밝고 풍부한 음성, 그리고 청중의 수를 고려한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중의 수는 너무 작고 그리고 내가 PT 면접을 임하는 장소도 너무 작은데 그 안에서 너무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장소에 맞는, 그리고 그 인원수에 맞는 목소리로 연출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다른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중들이 듣기에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나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요, 사실은 저는 잘 몰랐는데 여러 가지 습관이 조금 있었더라고요.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처음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인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너무 많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움직이면서 조용하게 움직이면 괜찮았을 텐데, 움직이면서 구두를 신었는데 구두 소리를 계속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구두 쪽으로 더 많이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습관들, 학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습관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쁜 습관 빼기에 먼저 슬라이드를 그대로 읽기 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대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면 뭐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또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 컨택 피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청중과 아이 컨택을 피한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그 프레젠테이션에 임하면서 어떤 사전 준비라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청중에게 보여주는 거와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청중들과 1대1로 교감하는 식의 어떤 시선 맞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생각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정신없는 손동작과 말버릇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동작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손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어떤 손동작에 어떤 버릇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제스처를 많이 취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말버릇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말버릇은 그럼 무엇일까요? 네,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표현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버릇, 간혹 한 번씩 침을 꿀떡꿀떡 넘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입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암기하여 말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는 외우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유난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암기해서 암기한 거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의 어떤 구성이라던가 흐름을 파악을 해서 그 흐름대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기해서 말하기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만약에 내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암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줄이라도 잊어버리게 된다면, 네,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예, 그 다음은 연결 자체도 어렵게 되고요. 아무래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요, 암기하여 말하는 것은 정말로 PT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암기해서 말하시는 것보다는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대로 연결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장황하게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집중도라거나 저 지금 프레젠테이션 지원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정보가 사실인지 믿어도 되는지 그리고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청중들이 신뢰감을 갖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는 내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인상적이지 못한 서두라거나 정리되지 않은 마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인상적이지 못한 서두는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청중이 처음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에 어떤 다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요, 인상적인 어떤 표현이라던가 어떤 나의 사례라거나 이러한 내용으로 청중에게 인상적인 서두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리되지 않은 마무리보다는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해드립니다.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습관,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까지 같이 이야기했던 이 나쁜 습관들은 오늘부터 빼는 것으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러한 습관을 버리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슬라이드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암기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곳에 있는 청중과 함께 대화식으로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청중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요. 뭐 감격조라던가 응변조라던가 뭐 이렇게 해서 주장을 펼친다거나 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유지를 해주되 그 스타일이 면접에 그 프레젠테이션 면접 내용에 일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두 번째로는 자신감 있게 표현은 하되 그치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청중의 어떤 수준, 그리고 아까 청중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전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청중의 수준이요, 생각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은데, 가장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은요, 어떠한 청중이 받아들여도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누가 들어도 잘 소화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간중간에요, 청중을 무시하는 듯한 어떤 말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본인이 어떤 겸손하다라는 걸 해서 저는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감점의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주의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게 이야기를 해서 쉽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쉽게 말은 하되요, 대신 평범하지 않게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쉽게 말하는 것과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렵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쉬운 표현 같은 것들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더 중요한 건요, 그러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정보적인 부분이나 사례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발표자 특유의 어떤 관점과 그리고 논리가 추가되어야 하고요. 나의 생각이 어떠하다 하는 내용에 대한 것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도 꼭 생각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엔 면접 유형 중에 토론 면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론 면접이란 무엇일까요? 갑자기 언젠가부터 1대1 면접이라던가 그룹 면접 이외에도 지원자들끼리만 모여서 토론을 하는 면접 유형 방식이 도입이 됐는데요. 토론 면접이란 30분에서 40분 정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한 후에 그 과정을 평가하는 어떤 면접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론 면접은요, 여러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지원자들 사이에 어떤 팀워크나 경쟁심, 차별화, 그리고 조정 능력, 회의 주제 능력, 핵심 파악 능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접 방법으로요, 주로 신입사원 면접 시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토론 면접을 통해서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의 어떠한 역량을 엿보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팀워크나 리더십, 그리고 논리력, 대화 능력, 조정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는 토론 면접 시에 자신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기보다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자랑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주도적인 입장에서 성공적인 토론이 되도록 먼저 나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한다거나 남의 어떤 의견을 자신만의 논리로 비판하려고 하면 오히려 좋은 점수를 얻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 토론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토론 면접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의견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면접 진행 시에는요, 면접관은 지원자가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남들의 의견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는지,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이 아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던가 조정 능력이라던가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어떤 배려심까지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토론 면접 시에는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면요, 좋은 생각과 적극성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나중에 더 좋은 의견을 냈다면 진지함과 깊은 사고에 대해 점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상반된 의견을 내게 되는 경우는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기보다는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더 나은 의견을 끌어낸다면 어떤 지원자에 대한 중재의 점수를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부분을 점수로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토론 면접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공적인 토론 면접을 위해서는 먼저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너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면 감정에 호소하게 되는 경우나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청을 하는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 수가 있을까요? 네, 잘 들으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서 짓는 표정을 같이 지어준다거나 호응을 한다거나 맞장구를 치어준다거나 하는 부분도 모두 다 포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요, 면접관은 토론 면접에 임하는 지원자의 어떤 태도를 관찰하면서요, 조직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 사람들,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 잘 적응하고 팀워크를 발휘해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조직의 비전을 어떻게 접목해 나갈 수 있는 인재인지를 판가름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면접 유형 방식 중에 토론 면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토론 면접 시에 같이 지원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토론을 하고 있는 어떤 지원자, 학생 여러분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럼 그러할 때 어떠한 태도로 그리고 어떠한 표정으로 그 면접을 임해야 하는지도 이제는 조금 더 잘 아시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은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채워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 밑거름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